지금 삼척 그란폰드 답사를 위해서 맹방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주변에 소나무들이 많네요. 오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갑자기 감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감이 켜지지 않아서 오늘 배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삼척에는 시내는 처음이지만 문의제라든가 주변에 있는 대째, 백봉령 이런 고개들은 몇 번 와봐서 얼마나 높은 산이거나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는 알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는데 한번 지도를 따라 공부하면서 오늘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맹방 해수욕장에서 시작하는 삼척 그란폰드는 거리는 107km고요. 상승고도는 1700입니다.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해안을 따라 크고 작은 낙타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나폴리라 부르는 장우항을 지나게 되고요. 1km 정도 지나하다 보면 포토존이 있는데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주변 경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원더급에서 우회전을 해서 산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약오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덕풍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고 실리 교차로에서 역시 우회전해서 문의제 정상에 도달합니다. 문의제 정상에서 다시 맹방 해수욕장까지는 한두 개의 오르막이 있고 대부분 내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 그란폰드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땀 흘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대회에서 볼 수 없는 바다 경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대회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맹방 해수욕장 안쪽 길인데요. 바깥쪽 길은 백사장이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 이 안쪽은 소나무들이 좌우로 빽빽히 있는데요. 정말 가지런하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퍼레이드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퍼레이드를 하실 때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앞사람과 뒷사람, 좌우 다른 라이더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달리는 것이 안전에 더 좋습니다. 다음은 처음 참석자용 완주 전략을 소개하면요. 맹방 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시작되는 삼척 그란폰드는 동해안을 따라 쭉 이동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낙타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낙타등을 인터벌로 이동하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인터벌이라는 거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템포 라이딩, 자기 능력의 80에서 90%만 사용해서 라이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포토존들이 많은데요. 이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이동하는 것도 대회의 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43km 지점
북극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문의제 정상까지는 약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덕풍규를 지나면서부터는 오른쪽 면에 아름다운 동할 계곡이 이어지는데요. 계곡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리듬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됩니다. 문의제 정상 이후부터는 다운이기 때문에 문의제 정상까지는 자기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오르면 됩니다. 맹방 해수욕장을 왼쪽에 끼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지평선의 끝이 잘 안 보이네요. 노면은 달달거리고 좋지 않지만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노면은 아닙니다. 짙푸른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하늘이 조금 더 파랬으면 완전히 경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데, 오늘은 하늘은 옅은 푸른색, 바다는 진한 푸른색을 나타내네요. 다음은 이동 방향에 따른 풍향 분석인데요. 이 그림은 처음부터 43km 지점까지의 이동 방향을 그린 건데요. 대체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북풍이면 뒷바람이 되는 거고요. 남풍이면 맞바람이 되는 겁니다. 동해안은 오전에는 전통적으로 서풍이 우세한 편입니다. 따라서 43km 지점까지는 측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은 두 번째 구간인데요. 43km에서 66km 구간까지 약 20여 2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풍이 분다면 맞바람이라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약 오르막이고 다른 분들과 팩 라이딩을 통해서 맞바람을 극복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6km에서 피니시까지는 대체로 북쪽 또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계곡의 뒷면에 위치해서 바람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가성비 분석입니다. 다소 주관적이고 재미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상품권이 있으면 20점이고요. 없으면 0점, 5,000원짜리면 10점입니다. 기념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2만원짜리 이상이다. 그럼 20점입니다. 현재 백팩을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한 3, 4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품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 500만원 상당의 자전거인데요. 이것 역시 20점이고요. 메달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0점입니다. 보급은 아직 대회가 실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대회 운영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교통 통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봉사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보급이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은지 가성비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가성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100점 만점에 현재는 60점이고요. 60점 미만이면은 가성비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높고 알찬 대우로 매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란폰드 대화와 같은 장거리에서는 보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급한 순서는 고, 단, 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고소한 걸 드시고요. 대 중반에는 단 걸 드시고 대 끝날 쯤에는 리커버리용으로 드시는 건데요. 고소한 것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단 거에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역시 에너지를 잘 낼 수 있고요. 리커버리용은 흡수가 30분 이내에 되기 때문에 역시 빠른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리용이 좋습니다. 삼척 그란폰드는 초반에 낙타 등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데요. 출발 약 30분 전에는 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 20km 지점에는 1시간 정도 후인데요. 젤을 드시고요. 34km 지점에서 에너지 바와 바나나를 하나 드시는 게 좋습니다. 43km 지점 이후에는 약 오르막이 계속되는데요. 50km 지점에서 젤 하나 드시고요. 68km 지점이 제2 보급소인데요. 이곳에서는 도너츠를 제공해 주므로 도너츠를 하나 드시고요. 5분 내지 6분 후에는 콤 구간인데요. 이 콤 구간에서는 젤을 드시고 열심히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제 정상을 지나서 세 번째 보급소인 90km 지점까지는 양내리막이고요. 90km 지점에서 세 번째 보급에서는 흡수가 잘 되는 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나 에너지바는 흡수되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니시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방 해수욕장 입구에서 출발해서 이면도를 따라 쭉 이동합니다.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솔향기가 많이 납니다. 한 바퀴 돌고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는데요.路面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이지만 퍼레이드 구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지나고요. 가로수로 복숭아가 2, 3km 심어져 있는데 가히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가로수 심어져 있는데 열매들이 다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보면서 쭉 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숭아 열매가 커져서 낙과돼서 도로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떨어져 있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피해서 가시는 것이 완전히 한적한 시골길이네요. 오른쪽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도면은 깨끗합니다.
여기는 어촌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로 농사 짓는 가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논도 있고 밭도 있네요. 지붕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한적한 시골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만이라도 행복합니다. 들려오는 것은 자전거 체인에서 오는 소음과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 뿐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걸까요? 곳곳에 복숭아가 열려 있네요. 복숭아길이 끝난 이후에는 10km에서 25km 지점에서는 낙타등, 커다란 낙타등이 3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남 언덕인데요. 1km의 평균 경사는 5.7%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낭만가도인데요. 1.1km에 4.4%인데요. 중간에 10% 넘는 고개가 100m 정도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개는 용화고개인데요. 1.3km에 3%가 있습니다. 용화고개를 다운한 이후에는 장호항이 있게 되는데요. 한국의 나폴리라 부르는 곳입니다. 잠깐 고개를 왼쪽으로 틀어서 항구를 보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이 터지는 곳이네요.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곳 속에 스며드네요. 새들이 제잘되는 소리,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개인데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이라 그런지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부남고개 어필이군요. 부남 해수욕장이 50m라고 써있네요. 정상까지 열심히 달려볼까요? 낭만가도인가요? 엄청나게 빡셉니다. 한 15에서 16% 돼 보이는데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핸들바를 부여잡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짐을 삼킬 수도 없을 정도로 경사도가 긴박하네요. 드디어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가요? 헤어핀도 보이네요.
여기는 용화 읍내네요. 아까 실수로 7번 국도로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스트라 지도를 처음 봐서 그런지 헛갈렸습니다. 깔딱 어필이 하나 있네요. (25km에서 43km) 사이 분석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낙타등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타등은 해신당인데요. 1km 조금 안 되는데요. 평균 경사가 6%고요. 두 번째는 신남고개인데요. 1.8km에 3.9%네요. 길이가 좀 길지만 경사도가 낮아서 6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임원 둔덕인데요. 1km에 8.7%로 다소 높은 경사를 나타냅니다. 이후에도 작은 300m나 400m짜리 언덕이 3개가 더 있고요. 포토존은 27km 지점에 포토존이 있는데요. 포토존 전에 진행하다 보면 왼쪽에 바다가 보이는 뷰가 있는데요. 이거를 200m 지나치면 왼쪽에 휴게소처럼 공간이 있고요. 나무 데크가 있으면서 포토존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쉬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35km 지점에 제1보급소가 있어서 이곳에서 에너지 바와 바나나를 드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교에서 풍곡교 사이 거리는 약 18km 정도 되고요. 평균 경사는 0.8%입니다. 약 오르막이라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에 서풍이 분다면 맞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지금은 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맞바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 오르막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동풍이 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58km 지점에 가곡 하나로가 있는데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물이나 초코파이, 콜라 등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잘 보시고 보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방문했었는데요. 최근에 방문했더니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울 때는 편의점에서 얼음을 구입을 해서 물통에 넣거나 등에 넣으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원덕을 빠져나와서 문의제로 가는 길인데 문의제까지는 37km 가야 됩니다.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고 야구르마으로 지속됩니다. 경치는 좋지만 오늘 갑자기 31도까지 올라가서 물통 2개로 오늘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중간에 물 없으면 계곡물이라도 마셔야죠. 태백까지 46km라고 되어 있네요. 태백 가는 길에 오른쪽 빠져서 문의제로 가게 됩니다. 계곡 하나로 못 가서 시유가 있네요. 갈림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직진하면 태백, 오른쪽에 오목리가 되겠네요. 좀 있으면 가곡 하나로 나오는데 가곡 하나로 해서 어필 전에 보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곡교에서 문의제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66km에서 80km가 되는 지점입니다. 68km 지점에 제2보급소가 있는데요. 제2보급소에서는 도너스와 물을 제공하고요. 5분 내지 한 6분 정도가 지나면 콤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콤 구간은 8에서 9km 정도 되고요. 평균 경사는 4.3%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콤이 시작되면 젤을 드시고요. 이 구간은 남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더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을 신경과 호르몬이 땀이나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의제는 초반에는 10에서 12%의 높은 경사가 있고요. 터널을 앞두고도 역시 10에서 12%의 경사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3 내지 4%의 경사를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7, 8%의 오르막도 있습니다. 동할교를 지나고 있네요. 여기는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태풍의 눈이라고나 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는데 바람이 없진 않지만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바람 덕분에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s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s some. 태백과 삼척의 갈림길이 나왔네요. 직진하면 태백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삼척이 나옵니다. 저희는 대 코스를 달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삼척과 근덕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즉 문의제를 넘어서 가야 되죠. 실리 교차로입니다. 여기는 평지처럼 보이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요. 이대로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언덕이 나오죠. 터널 이후에서 시작되는 문의제 다운은 6km의 평균 경사가 6.2%입니다. 이 정도면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척 그란폰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다운하다가 약 오르막이 있고요. 약 오르막이 끝나는 순간부터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고요. U자형의 깊숙한 헤어핀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요. 깊숙한 헤어핀에서는 경사도가 10에서 12%로 높게 변하면서 방향 전환도 크기 때문에 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행스럽게 노면은 빨래판처럼 되어 있어서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태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 7% 경사를 이루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평지와 비슷하게 1 내지 3%의 낮은 경사를 보입니다. (89km) 지점인 제3보급소에서
107km, 맹방 해수욕장까지는 약 18km인데요. 소요되는 시간은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양 내리막입니다. 1% 전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급소에서는 물과 젤만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에너지바를 드신다면 소화시키느냐고 운동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사고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그란폰도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